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말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정과 함께 네? 뭐라고요?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나는 제대로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랬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을 몇 번 거치다 보면 한국 유학하고 온 친구들조차도 한국에서 3만 유로 이 정도의 큰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어 말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마음이나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마음이즈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잘못 발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받침소리예요. 받침소리란 받침이 하나든 두 개든 모든 받침은 그, 느, 드, 르, 무, 브, 으 7가지로만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글 받침이 달라도 소리는 그로만 납니다. 자, 오늘은 발음 수업이니까 저랑 같이 발음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바로 각, 어때요? 똑같죠? 이런 것처럼 드, 트, 스, 스, 즈, 츠 이것들도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나고요. 브, 프도 비읍으로만 소리가 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떻게 발음하셨나요? 혹시 꽃, 끝, 바쁘, 가크 이렇게 발음하진 않으셨죠? 그럼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혹시 이렇게 발음하진 않으셨나요? 꽃, 끝, 밥, 가크 이렇게 마지막 여운이 남는 발음을 하지 않으셨나요? 정확하게 발음을 하자면 꽃, 끝, 밥, 각입니다. 그 드브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숨을 멈춰야 합니다. 꽃, 밥, 각 이렇게요. 하지만 숨을 멈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의식을 하고 발음을 잘하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잘못 발음을 하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수천 번, 수백 번 많은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발음들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캐치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 비음화 법칙이에요. 사실 이 법칙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도 어려워하고 말하기도 어려워해요. 이걸 무작정 외우게 하는 책과 강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선생님과 이해하면서 말해보도록 해요. 자, 니은과 미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를 막으면 이상해요. 이상하죠? 콧소리가 아닌 기역, 디귿, 비 콧소리, 니은, 미음을 만나서 콧소리가 되는 거예요. 발음하기 편하도록 하려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콧소리 아닌 기역, 디귿, 비읍을 만난다고 했죠. 이게 받침소리예요. 즉 기역과 같은 받침소리가 나는 그, 크, 끄도 포함이 되고요. 드 받침소리를 위해서 드, 트, 스, 스, 즈 포함이 되고요. 비읍 받침소리에 비읍과 피읍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을 발음하게 되면 민을 발음하기 위해서 국민 이렇게 텀이 생기고 힘을 줘야 돼요. 하지만 둘 다 비음이라면 국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받침 기억이 니은과 미음을 만나면 이음이 되는 거였나 미음이 되는 거였나, 또 받침 디귿이 이응이 되는 건가 미음이 되는 건가 니은이 되는 건가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이걸 외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비음하는 발음하기 편하라고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소리가 나는 다른 발음으로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과 으는 목에서 소리가 나요. 그, 으. 그래서 그는 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드 할 때 이빨 뒤로 치죠. 드. 그래서 드는 느 똑같은 느와 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 브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으, 드, 느, 무, 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 국민, 밥물이 아니라 밥물, 듣는이 아니라 듣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법칙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법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국 사람처럼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알고 있던 한글과는 많이 다른가요? 왜냐면 영어든 프랑스어든 모든 언어는 알파벳과 또 문장 속에서 발음하는 것, 예를 들어서 리에종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다른 발음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공부하지 않고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제가 가끔 TV를 보면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TV에 나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한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로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로만 말하면 이런 법칙들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1년 동안 살기 위해서는 15,000유로가 들어요. 5년이면 65,000유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5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상을 자주 돌려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발음해보면 고쳐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며칠 못 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정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프랑스 발음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친구도 못 사귀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고 또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한국어를 좀 재미있게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과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제가 어떤 발음이 교정이 필요한지 피드백을 해주고 또 제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받아서 매일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어를 더 진하고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한국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선생님은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